저는 67세이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쁨에 떨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시 제 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60세 이후의 사랑,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에요. 이 말은 수많은 60대 이상 부부가 무심코 내뱉는 한숨 섞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노년의 성을 금기시해 왔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적 시선이 두렵다는 이유로, 아니면 단순히 그런 시도조차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는 말합니다. 성은 나이와 무관하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요. 특히 60세 이후의 성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과 관계의 회복, 자아의 존중을 포함하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70세의 박정남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내와 손을 잡는 것조차 10년 넘게 안 해봤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 그냥 늙은 몸처럼 느껴졌죠.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내가 이렇게 외롭고 텅 빈데 아내는 어떨까 하고 말이죠.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우리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당황했지만 조금씩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성은 욕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의 성은 이 30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더디고 섬세하며 감정 중심입니다. 성교 자체보다 스킨십, 눈 맞춤, 함께 누워 대화하기처럼 심리적 연결을 주는 행위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건강한 노년의 성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제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고, 이것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용기입니다. 60세 이후의 성은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단지 젊은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에도 진정한 친밀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과거와는 다르게 더욱 조심스럽고 배려 깊으며 감정에 중점을 둔 형태로 변해갑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애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상대방의 손길 하나,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들이야말로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 67세와 그의 아내 박선자 씨 65세는 결혼 40년 차입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은 새로운 친밀감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사랑을 나누지는 않지만 그 대신 손을 꼭 잡고 함께 잠드는 시간이 늘었어요.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여전히 나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어색했어요. 주름진 피부와 변한 몸매가 부끄러웠죠.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의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함께한 시간들이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다시 그를 껴안고 싶었어요. 이처럼 이 시기의 친밀감은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게 합니다. 성적 접촉이 꼭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등을 토닥이거나 따뜻한 물로 함께 족욕을 하거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볍게 뺨을 쓰다듬는 것. 이 모든 것이 성적 친밀감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성생활은 성기능보다 마음이 중심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해지고 서로가 원하는 속도와 방식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다정하게 말하며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의 섹스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폐경 이후의 여성은 질 건조증으로 인해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남성은 발기력 저하로 인해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상담을 받고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생활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한 평생을 함께 해온 사람과 나누는 속삭임, 손끝의 온기, 안아주는 자세, 그 모든 것이 건강한 성생활이며 동시에 건강한 마음의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에 대한 대화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천천히 말해보세요. 서로를 알아가는 또 하나의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말해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72세의 이정환 씨가 상담 중에 한 말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다시 성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많은 중장년 부부가 성에 대한 대화를 꺼립니다. 민망하거나 혹은 이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나이대에는 솔직한 소통이 가장 큰 열쇠입니다. 나는 어떤 접촉이 좋고 어떤 속도가 편한지, 요즘 몸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성생활은 훨씬 따뜻하고 안전해집니다. 심리상담가인 김수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성은 완벽한 성적 능력보다 함께 나누는 감정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부는 단순히 서로 안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부부는 매주 특정한 시간을 정해 함께 음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적 소통의 연장선입니다. 성적 소통은 때때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70대 부부인 최명호 씨와 유정희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거리감을 느꼈지만 정직하게 감정을 나누면서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한때는 손을 잡는 것도 어색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용기를 내서 말하더군요. 나도 당신이 그립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빗장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매일 밤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성적 연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표현은 더욱 섬세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말 한마디가 가슴속 오래된 외로움을 녹이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또한 중장년층은
성생활을 단순히 성과 쾌락이 아닌 삶의 연결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은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자존감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깊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성숙한 성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지금의 나, 지금의 당신,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태우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엔 오랜 세월이 새우며 있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더 따뜻하고 온화해 보였다. 미연은 조용히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젊은 시절 첫 영화 데이트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 출산의 고통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주던 그 손, 그리고 지금은 다시금 그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는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손. 그들은 40년 전 신혼여행 때 들렀던 시골 마을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예전에 허름했던 민박집은 조금 단장되었지만 나무 창틀과 덩굴꽃이 피어난 발코니는 그대로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태우는 미연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다. 달빛이 부드럽게 내리는 밤이었다. 그는 조그마한 상자를 꺼내 미연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묻자 태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조금 번진 글씨로 쓴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미연아, 그동안 네 곁에 있으면서도 널 외롭게 한 것 같아 미안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던 거야. 나이가 들수록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두려움과 자책감, 자존심이라는 껍질 속에 숨겨졌을 뿐이야. 하지만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랑을 배우고 있어. 힘이나 기술이 아니라 진심과 부드러움으로. 만약 너도 괜찮다면 나와 다시 연애를 시작해 줄래?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미연은 눈물 머금은 웃음을 지었다. 내가 왜 아직 곁에 있는지 알아요? 당신이 이 말을 해주길 기다렸으니까요. 그날 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성급한 손길도 어색한 침묵도 없었다. 다만 촛불의 잔잔한 불빛과 창밖의 풀벌레 소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몸짓이 있을 뿐이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몸에 대한 부끄러움도 주름이나 변화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모든 것은 그들만의 언어가 되었고 그들만의 리듬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서로를 진심으로 껴안았다.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처럼. 정말 오랜만에 나 자신이 여자로 느껴졌어요. 미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원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오늘 다시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 그들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커플 성건강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제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다른 이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다. 어느 날 한 70대 여성 참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다시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미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해요. 아직도 누군가의 손길이 그립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태우도 덧붙였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망은 나이와 함께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태우와 미연은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섹스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소통이고 치유이며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다가가는 진짜 사랑의 언어였다. 어느 겨울 오후 낙엽이 쌓인 공원 벤치에서 태우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젊진 않지만 난 아직도 당신 손을 잡을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미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우린 더 이상 젊어지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이 들어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두 사람일 뿐이에요.